76세 박모 씨는 평소 건강을 자부하셨지만 아침에 일어나던 순간 숨이 멎고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령자 사망의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바로 아침 기상 직후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60%가 아침 시간에 발생하며 특히 기상 직후 1시간 이내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침에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건강을 망치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기상 직후 급히 움직이거나 차가운 물로 세수하는 습관,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행동은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의료진들 역시 아침에 하는 평범한 행동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시는 습관적인 행동들이 실제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김 교수의 말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행동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명과 직결된 정보이며 고령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보람입니다. 이제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9가지 행동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기상 직후에 잘못된 행동이 초래하는 위험성입니다. 아침에 하는 첫 행동이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셨던 68세 김모 씨는 침대에서 급하게 몸을 일으키다 어지럼증을 느끼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는 과정에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출혈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사고는 단순한 낙상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72세 박모 씨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다 어지럼증을 느끼고 화장실로 가던 중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낙상하면서 골반뼈가 부러졌고 이후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하며 심각한 합병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다른 75세 이모 씨는 침대에서 급하게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처럼 쓰러지며 발생하는 2차 사고는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몸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밤새 누워있던 혈액이 갑자기 움직이며 혈압이 급격히 높아지고 심장이 과도한 부담을 받기 때문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3배나 더 높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저혈압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실신하거나 낙상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 아침 기상 후 1시간 내 낙상 사고가 하루 중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사고가 아니라 머리, 척추, 골반 같은 주요 부위의 부상을 동반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골밀도가 낮아 골절 가능성이 높고 회복 과정도 길고 어렵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기상 후 천천히 몸을 깨우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먼저 누운 상태에서 2분에서 3분간 심호흡을 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옆으로 돌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한 손으로 침대를 짚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뒤에는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를 가볍게 흔들며 어지럼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기상 후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뇌와 심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 시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은 낙상 사고와 2차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상 후 마시는 물은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합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아침 시간에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데 여러 가지 효과를 줍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은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위장을 자극하지 않아 소화기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화기관이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차가운 물은 소화기관을 긴장시키고 소화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은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밤새 체온이 낮아진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은 체온을 서서히 올려주어 하루를 준비하는 신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넷째, 미지근한 물은 점액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밤사이 목과 코에 쌓인 점액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어 호흡기를 깨끗하게 하고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미지근한 물은 수분 보충 이상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몸을 건강하게 깨우고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하는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 위험과 대처법입니다. 82세 이정모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했지만 괜찮다는 말로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평소처럼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근경색으로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아 혈액 속 당분이 부족하고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벽에 약했던 부위가 터지거나 혈전이 생겨 혈류를 막는 경우도 흔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심장과 혈관이 약해져 위험이 더 큽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과 관절에도 무리가 갑니다. 특히 무릎 통증과 근육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밤새 수분을 섭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부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지럼증, 두통, 심한 경우 실신 같은 문제가 자주 나타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 심장은 더 열심히 작동하게 되고 심박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불규칙한 박동이나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또한 위장에 부담이 가면서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간단한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반개, 요거트, 오트밀처럼 소화가 쉬운 음식을 운동 전에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보충됩니다. 이런 간단한 간식이 심혈관 부담을 줄이고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수분 보충도 필수입니다. 기상 후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세요. 미지근한 물이나 이온 음료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준비 운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 같은 동작으로 몸을 천천히 깨우면 근육과 관절이 유연해지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음 10분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공복 상태로 30분 이상 운동할 경우 심장마비 위험이 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분들은 이 위험이 8배까지 올라갑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반드시 간단한 간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운동 강도를 천천히 높이세요. 몸 상태에 맞는 안전한 운동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침 공복 운동은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몸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건강한 하루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배변 습관과 건강 관리입니다. 아침 배변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73세 이영수 씨는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신문을 보며 30분 이상 앉아 계셨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힘을 주며 배변을 하던 중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함을 느끼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쓰러져 계셨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왼쪽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화장실 안에서 발생하는 쓰러짐 사고의 80%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겨울철 찬 변기에서 오래 앉아 있거나 과도하게 힘을 줄 경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보통 혈압보다 최대 3배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특히 아침은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대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나 책을 들고 들어가
배변 시간을 지나치게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직장 부위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소화기에 치명적입니다. 변기에 15분 이상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 혈관이 눌려 치질이나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배변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따뜻한 물은 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소화기를 자극합니다. 이후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합니다. 배변 중에는 절대로 과도한 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힘을 줄 때 숨을 참는 행동은 심장과 뇌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대신 숨을 편안하게 내쉬며 배변하도록 하세요. 휴대폰이나 신문은 절대 가지고 가지 마세요. 오래 앉아 있다가 다리가 저리면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움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좁은 화장실에서 쓰러지면 변기 모서리나 벽에 부딪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변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 10분 정도만 시도한 후 억지로 힘을 주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물을 더 마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변비 예방을 위한 섬유질 섭취에는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합니다. 귀리, 사과, 배, 당근, 고구마, 아보카도, 치아씨드 등이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의 부피를 늘려 원활한 배변을 돕습니다. 통밀, 보리, 브로콜리, 양배추, 녹두, 깻잎, 시금치, 옥수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강한 배변 습관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누구나 매일 가는 곳이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섬유질을 섭취할 때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 없이 섬유질을 섭취하면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 섭취량은 점진적으로 늘려야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 배변은 단순히 신체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소화기를 활성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배변 습관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같은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올바른 습관이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아침 식사 및 영양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내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필수적이며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저혈당 상태가 발생해 피로,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심혈관계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78세 박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을 걸으며 입맛이 없다며 물만 드셨습니다. 며느리가 죽이라도 권했지만 거절하시던 어느 날 텃밭을 가꾸던 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저혈당으로 인한 뇌 손상이 확인되었고 현재는 언어장애가 남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 사례는 아침 식사가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건강 습관임을 보여줍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40%가 아침을 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까지 공복이 이어지면 혈당이 매우 낮아져 뇌와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까지 걸으면 혈당이 매우 낮아집니다. 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며 식은땀이 납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탈수 증상까지 겹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공복에 약을 복용하면 혈당이 더 떨어지거나 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사 후에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식사는 영양소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잡곡밥, 요거트, 신선한 과일, 견과류처럼 소화가 잘 되고 비타민, 섬유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반면 기름지고 짠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혈액점도를 높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아침을 먹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소화기 리듬이 안정됩니다. 이는 혈당 조절, 체중 관리,
만성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는 다음을 기억하세요. 일어나서 30분 안에 따뜻한 죽이나 부드러운 밥으로 시작하세요.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국물 음식도 좋습니다. 찬 음식은 피하고 미지근한 온도의 음식을 드세요. 찬 음식은 위장을 자극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약을 복용하세요. 특히 당뇨약은 공복에 복용하지 마시고 식사 후 안전하게 드셔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계란찜, 두부조림 같은 부드러운 반찬과 과일, 요구르트를 곁들이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으시다면 따뜻한 미음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작은 양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사에 신경 쓰세요. 작은 한 끼가 생명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아침 운동과 스트레칭의 중요성입니다. 아침 운동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심장과 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무리한 운동은 심박수와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해 심장마비, 관절 손상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70세 최명자 씨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하셨습니다. 운동은 빨리 해야 효과가 좋다는 생각으로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준비 운동 없이 산에 오르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북한산에서 무릎이 꺾이며 바위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대가 찢어지고 연골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지금은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동 부상의 절반이 아침 시간에 발생합니다. 특히 준비 운동 없이 격렬한 운동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으며 겨울철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아침에는 밤새 움직임이 적었던 몸이 경직된 상태입니다. 관절 주변 근육은 뻣뻣하고 인대는 딱딱해져 있으며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관절 손상, 근육 경련,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 준비가 왜 중요한가?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근육과 관절이 뻣뻣하고 혈액순환도 느리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운동 전 실내에서 몸을 충분히 덮이기.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 유지하세요. 따뜻한 환경은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세요.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10분 이상의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 목, 어깨, 허리, 무릎 등 주요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각 부위를 5에서 10초씩 천천히 스트레칭하세요.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동작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무릎 관절은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회 정도 반복하면 부담을 줄이고 준비 운동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 섭취.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지럼증이나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간단한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달걀, 고구마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같은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에너지를 보충하면 운동 중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동 습관 만들기. 운동 강도는 낮은 동작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체조로 몸을 천천히 깨우고 심박수와 호흡이 안정되면 점차 강도를 높이세요. 처음 10분에서 20분은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너무 가빠진다면 속도를 줄이세요. 운동 중에는 천천히 깊게 호흡하며 신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실내 운동을 선택하세요. 미끄러운 길은 낙상 사고의 위험을 높이므로 실내 체조나 요가 같은 대안을 활용하세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운동 후 마무리 스트레칭. 운동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고 관절의 회복을 돕는 이 과정은 다음 날의 운동 준비를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아침 운동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한다면 아침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적 사고와 단순한 생활 방식입니다. 75세 김순자 씨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걱정거리부터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의 일, 손주들 걱정에 잠도 푹 자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두통과 함께 가슴 통증을 느꼈고 병원 검사 결과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가장 높은 시간이 아침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받는 심한 스트레스는 심장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면역력도 떨어져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우울한 생각이 지속되면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입맛이 없어져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고 체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고 낙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단순한 생활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장 건강을 돕는 것은 물론 삶의 만족도도 높여줍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해낼 방법이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따뜻한 햇볕을 쬐면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걱정거리는 메모에 적어 잠시 뒤로 미뤄두세요. 아침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활력을 줍니다. 아침 식사도 함께 챙기세요.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식사하면 더욱 좋습니다. 단순한 생활 방식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과도한 활동과 복잡한 일정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대신 하루 일정을 간소화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세요. 이런 습관은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신체와 마음의 피로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불필요한 물건과 약속을 줄이고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가 시간을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독서,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이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단순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한 끼 식사, 친절한 이웃의 미소처럼 작은 감사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변화를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세요. 하루 10분씩 명상을 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심호흡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걱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음의 안정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더 밝아진 삶과 가벼워진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는 머리와 얼굴 마사지 등 건강한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마다 간단한 마사지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머리와 얼굴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루틴으로 추천됩니다. 사례를 통해 본 마사지의 중요성. 68세 이정숙 씨는 매일 아침 심한 두통과 어깨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눈도 자주 피로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참고만 지냈습니다. 결국 진통제를 달고 살았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혈압이 200까지 치솟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경직된 목과 어깨 근육이 혈압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3%가 목과 어깨 통증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아침에 증상이 가장 심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건강한 아침을 위한 마사지 방법. 얼굴 마사지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빈 후 이마 중심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 동작은 이마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로를 덜어줍니다. 눈가 주변은 민감한 부위이므로 약지를 사용해 눈썹 아래를 천천히 눌러주세요. 이 동작은 눈의 피로를 풀고 밤새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양쪽 볼은 중앙에서 귀 쪽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마사지를 진행하세요. 이는 얼굴 근육을 풀어주고 피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 얼굴을 밝고 생기 있어 보이게 합니다. 두피와 목 마사지로 활력을 더하세요. 두피는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정수리부터 귀 뒤쪽까지 골고루 마사지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마사지하세요. 어깨까지 이어지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밤새 뭉친 근육이 풀리며 전신이 가벼워집니다. 마사지가 중요한 이유. 아침은 몸이 가장 경직된 시간입니다. 밤새 같은 자세로 잠을 자면서 근육과 관절이 굳고 혈액순환도 둔화된 상태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준비 없이 활동을 시작하면 근육 손상이나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경직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목 근육이 뭉치면 뒷목 통증뿐 아니라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눈 주변 근육이 경직되면 시력 저하와 피로감도 심화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손가락으로 머리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두피를 마사지하세요. 정수리부터 시작해 귀 뒤쪽까지 골고루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마는 미간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손끝으로 3분 정도 마사지하면 두통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눈 주변은 약지로 가볍게 눌러가며 둥글게 마사지하세요. 눈밑 부종을 줄이고 시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귀 앞쪽의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두통 예방과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목은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며 어깨까지 근육을 풀어주세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강하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진행하세요. 마사지를 마친 후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에 살짝 덮어주세요. 따뜻한 온기가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하고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 근육 긴장을 줄이고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마사지는 복잡한 도구 없이 손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신체와 마음의 활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아침마다 상쾌함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간단한 마사지를 실천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는 소홀한 치아 관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치아 관리는 고령자의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치아와 잇몸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심장 건강, 당뇨 조절, 소화 기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잇몸 염증은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며 심혈관 질환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0세 박영호 씨의 치아 관리 소홀로 인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호 씨는 치아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통증이 생긴 후에도 치과 방문을 계속 미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붓고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지만 이를 방치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치주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결국 몇 개의 치아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치아를 잃은 이후에는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체중이 급격히 줄고 영양 상태가 나빠져 전반적인 건강까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치아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려드립니다. 잇몸 염증은 혈액을 통해 심장과 혈관으로 퍼져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강 내 염증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여 당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아가 손상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가 어려워지고
이는 위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치아 손실로 인해 단단한 음식 섭취를 피하게 되면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실천해야 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양치질을 하세요. 치아와 잇몸을 부드럽게 닦아주면서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칫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 치아 사이에 남은 음식물을 제거하세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깨끗하게 세척하여 세균 번식을 예방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구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작은 문제도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치아 관리를 위한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칫솔은 부드러운 모가 달린 것을 사용하고 잇몸 경계선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며 설탕이 많은 음식은 줄이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 타액 분비를 촉진하세요.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치아 관리 습관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아침 식사 후 양치질과 치실 사용을 통해 구강 청결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치아 건강을 확인하세요. 이러한 작은 노력이 쌓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갑니다. 건강한 치아는 영양 섭취와 전신 건강을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 밝은 미소와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9번째는 장시간 앉아있을 때의 위험성과 대처법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은 고령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 혈전증, 요통, 근육 약화는 물론이고 전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3세 김영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TV 앞에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붓고 약간의 통증을 느끼셨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리의 붓기가 심해졌고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가 붉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하지 정맥 혈전증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하지 정맥이 압박을 받아 다리가 붓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할 경우 혈전이 생겨 폐색전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약화되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져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허리와 척추에 지속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면서 요통과 자세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77세 김철수 씨의 사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칠까봐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고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다리가 갑자기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리에 혈전이 생겼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응급수술로 목숨을 구했지만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세요. 집안을 한 바퀴 걷거나 창문을 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으로 하체의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팔을 위로 쭉 뻗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척추와 어깨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의자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합니다.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5초간 유지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반복하면 하체 근육이 이완됩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린 후 천천히 좌우로 기울여 보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옆구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발끝을 바닥에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발목 관절과 종아리 근육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 깊숙이 앉아 허리를 지탱하세요.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면 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절한 움직임과 활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몸과 마음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개선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꾸고 짧게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통해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습관이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령자에게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을 깨우세요. 공복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식사 후에 운동하세요. 배변 시에는 무리한 힘을 주지 마세요. 아침을 거르지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로 건강을 지키세요. 운동은 충분한 준비 운동 후에 시작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머리와 얼굴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돕고 치아 관리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세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소중한 부모님과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보람입니다. 아침에 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끝까지 봤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응원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